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분들이 재산 분할 50%는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 내 기여분부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물론 기여도 입증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더 결정적인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기여분만 따지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놓쳐서 나중에 재산 뺏기고 후회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산 지킴이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요, 네? 수입이 많거나 결혼할 때 재산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보통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혹시 재산 분할을 더 받기 위해서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세요? 기여분이죠. 내가 전체 재산에서 50%는 받아야 된다. 내가 연봉도 훨씬 높고 기여한 게 많으니까 70%는 인정돼야 된다. 보통 이런 생각부터 하세요. 기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2억 원의 40%인 8천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8천만 원이시죠. 기여분의 퍼센트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나눠야 하는 공동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공동재산에 편입되지 않게 방어하느냐, 이 두 가지가 실무에서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숨은 재산 악착같이 찾아내기입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10중 8구 자기 재산을 축소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숨은 재산들이 있어요. 이혼 직전에 갑자기 사라진 거액의 현금, 사이가 나빠질 무렵 상대방이 갑자기 통장에서 큰 돈을 빼거나 대출을 받아서 어디론가 숨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면 생활비를 다 썼다, 빚 갚았다, 이렇게 오리반을 내밀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과거 계좌 내역을 샅샅이 조회할 수 있어요. 합당한 사용처를 상대방이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상대방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직접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재판부에서는 기여분으로 반영을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금액이 나오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면요, 권리금 감정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보증금만 재산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금도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재고 물품, 권리금 등 1억 원 넘게 인정된 경우 있습니다. 다만 감정 비용이 변호사 보수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요. 현금으로 또 이걸 또 납부하셔야 되니까 소송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돈을 뺏기지 말자. 특유재산 철벽 방어하기예요. 상대방의 돈을 찾는 것만큼 내 부모님 물려주신 피 같은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결혼 전부터 내 명의였거나 결혼 생활 중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물려받은 지,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요, 그동안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이걸 공동재산으로 섞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증여재산이나 혼인전 재산이라는 증거는 제출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여분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반대로 상속받은 지 불과 1, 2년밖에 안 됐다, 최근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기여도를 차단하고 내 특유재산으로 온전히 방어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조언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증여재산은 반드시 근거를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세 걱정해서 현금으로 받고 흔적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혼할 때 근거도 없어서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재산인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수첩에라도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꼭 기록해 주세요.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해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증여세 안 내겠다고 어설프게 머리 굴렸다가 가산세에 재산분할까지 불리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증여세 신고하시고 빌리신 거라면 차용증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명의로 된 상속재산인데 형제들과 나눠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편의상 맞이인 내 명의로 부동산을 해뒀는데 나중에 팔면 동생들과 나누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게 생겨서 배우자가 그거 당신 명의니까 반으로 나눠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겉보기엔 내 재산이지만 사실은 형제들에게 져야 할 정산 의무가 있다는 걸 법원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형제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면 이 재산은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게 인정될 수 있어서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의 사례인데요. 제 의뢰인의 상대방은 공동재산이 4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특유재산 3억 원을 입증을 해서 공동재산을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자, 보세요. 4억 원의 40%면 1억 6천만 원이죠. 하지만 1억 원의 50%는 5천만 원이잖아요. 기여도는 높아졌지만 상대방에게 1억 1천만 원을 낮춰서 부부 공동재산인 50%인 5천만 원만 주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요. 빼돌린 거액의 현금 그리고 감정을 통한 권리금으로 재산을 1억 넘게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그러니까 2심이었거든요. 1심보다 기여분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만 원 이상 높아졌어요. 여러분, 기여분도 중요하지만 공동재산을 늘리냐 줄이냐가 더 핵심이 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내 몫을 계산해 놓고 정작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아파트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출금까지 해서 빼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소송 재개하기 전이나 초기 단계 때 상대방 재산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조치를 반드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판결 이후에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소송 내내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인 압박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